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경제 뉴스 채널 리얼리즘 이제 시작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양국이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미 국방부가 백악관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드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정계에서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을 두고 무책임한 결정, 전략적 무능,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약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한국은 수긍하기는커녕 맞불 작전을 놓고 있어 트럼프의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는데요. 한편 방위비 분담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트럼프뿐만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역시 주일미군으로 인해 정치 멸망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위기에 닥쳐 화제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alism. 결국 트럼프의 카드는 뻥카로 들통났습니다. 트럼프가 미 국방부에게 압박을 가하였고 이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옵션을 백악관에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가 나온 지 4일 만에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급 전화회담에서 직접 반박하면서 그저 지역임무 최적화 확인 과정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통화는 최근 미국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진 뒤 이뤄진 것이라 주목을 끌었지만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우리는 군을 최적화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사령부에서 계속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전세계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에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구상에 한국이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 측과의 통화에서 국가 국방전략소에선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경쟁국으로 분류하면서 그중 중국이 더욱 위협적이라고 보고 미국 동맹들이 5세대 이동통신의 화웨이 등 중국 업체 장비를 도입하면 동맹 간 정보 공유와 합동 작전 계획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배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미 상하원 의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중국 견제로서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그 골자를 같이 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0일 미국의 소리에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며 트럼프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이익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주한미군 철수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 강력하고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와 한국 간 파트너십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크 그린 하원 의원도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군 외교 인사들도 주한미군 철수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한반도 상황은 주한미군을 축소해야 하는 쪽으로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크렉슨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도 전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과 주한미군 축소 검토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 대사도 이날 VOA에서 철수설은 중국, 북한의 귀에는 음악처럼 들릴 것이라며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주한미국 감축 문제를 11월 미국 대선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제 21일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항이 담긴 2021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아래로 낮출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조항에선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려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으며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 비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보다 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미가 방위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던 미국 측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한미군은 전 세계의 미군 주둔 부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둔지인 한국 안보 방위 목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 더 나아가 최대의 적으로 군림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미 본토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입니다. 얼마나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 지리적, 외교적으로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고로 한국 정부의 스탠스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돈을 더 내놓으라 요구해왔던 미국에 대해 이제 우리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초로 험프리스 이전과 관련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 기지에 대한 즉시 반환, 토양 오염 정화에 미국 책임 할당, 기지 환경 관리, 소파 개정과도 같은 문제들을 한국 측에서 제기하였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는 한반도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또한 방어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평택역과 캠프 험프리스를 연결하는 13.5km의 미군 전용 철도가 개설돼 미군의 초대형 군수 물자를 손쉽게 보급할 수 있고, 평택항과 오산 공군 기지를 통해 미군 해공군 지원 전력이 언제든 신속히 전개될 수 있습니다. 1962년 캠프 험프리스로 명명된 평택 미군 기지 면적은 502만 제곱미터에 불과했지만 10여 년 전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땅을 수용해 약 1465만 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510만 제곱미터, 판교 신도시가 921만 제곱미터, 분당 신도시가 1963만 제곱미터, 세종시 행정복합도시가 7290만 제곱미터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캠프 험프리스 기지 자체가 독립적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도 평택시 송탕동 일대 조성된 약 930만 제곱미터의 미 공군 오산기지 부지까지 합하면 평택 소재 육군과 공군 미군기지 면적만 2400만여 제곱미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 미군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 규모를 훌쩍 넘어 수도권 일대 최대 규모의 신도시가 되는 셈입니다. 이를 미군은 모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남고 총 1조 원 이상 잔고가 쌓여있지만 회계 감사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특히 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1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중 전기, 가스 비용과 위생, 세탁, 심지어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한국 측에서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방위비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추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해 전체 우리나라 국군의 의무, 보건, 복지 양상비는 3,78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1조 389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 국군에게 투자한다면 60만 국군 장병들에게 훨씬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패전국에 주둔하는 승전국 군인에 대한 일종의 전쟁 배상금 성격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주둔비를 부담하는 이유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외국 군대 주둔비를 대는 것은 굴욕적이라며 1971년부터 미국산 무기 구매로 대체했고,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비를 대지만 자국이 스스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패전국도 아닌 우리가 미군 주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1991년 쌍끌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자 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엔 미군이 없으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북한과의 격차는 매년 더욱 벌어졌으며 전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력은 북한이 이미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역할보다 대중국 봉쇄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둔비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의 상황과는 정반대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어제 21일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80억 달러, 우리 돈 9조 7천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진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아베 총리의 외교 정치적 행보를 보았을 때 이번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굴욕 외교, 푸들 외교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일본 아베 총리의 무한한 트럼프 사랑으로 아베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끝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아베의 행각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말에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 트럼프가 원한다면 옥수수 6천억 원치 구매하겠다, 미국이 열심히 팔고 있는 F-35를 24조 원어치 구매하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할 때 언제든 골프를 치러 가주는 기쁨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아베 총리이기에 동맹이지만 할 말을
말은 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로 그동안 분담금 관련 어떠한 대응도 없이 눈치만 살피고 있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아베 정부의 미국 눈치 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4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감추기 급급하고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아베의 굴욕적인 외교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일본인들이라면서 무능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들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주일 미군 기지의 80%를 차지하는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 미군들이 입국 당시 허위 신고를 하고 대규모 파티까지 연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일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 오키나와의 한 해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오키나와 주둔 미군과 관계자들이 파티를 열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어깨동무를 하며 춤을 췄습니다. 파티 주최자의 말을 따르면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바베큐 파티를 하였고 총 7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파티는 이날 이곳에서만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 여러 장소에서 2-3일 동안 파티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군 측은 작정상 이유를 들어 확진자 동선 등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데다 지난 13일 공항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지로 이동한 미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동선까지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에 드나든 80대 일본인 택시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 정부는 어떠한 비판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일본 네티즌들은 이로써 아베 정치는 멸망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Realism conclusion. 한미 관계는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의 목적은 한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군사 이익을 가져가기 위함인데 한국 측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카드는 미국의 협상 무기로 쓰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프레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주한미군 카드는 우리의 협상 무기입니다. 전 세계의 수천 개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CEO 트럼프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물고 싶으면 하숙비를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구독자님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